자, 다음은 이제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를 했어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반발을 주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박혁수 대구지검장, 또 김창진 부산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랄까 이게 한직으로 밀려났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이제 정유미. 과거에 이제 창원지검장 했었고, 네. 지금 현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고, 그러니까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게 지검장 하던 사람인데 평검사로 갔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정유미 이제는 검사죠. 예, 정유미 검사는 행정소송 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지검장 했던 사람을 평검사로 보느냐, 네, 이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송하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규정을 찾아봤어요. 일단 이 검찰청법에는 검사장의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이 위임을 해가지고 규정하도록 돼 있고, 검사장이 갈 수 있는 직책이 13개 중에 2가지는 삭제가 됐고 11가지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지금 지명받은 직책은 없다. 이거 위법 불법이다라고 하는데, 대통령령이라는 것도 사실 상위 법령 이게 대통령이 만든 명령 체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내부 가이드라인일 수 있처럼 법처럼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법에는 일단 검찰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거기 중간에 지검장, 고검장 이런 게 법제화되어 있는 직책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나 징계 나 강등된 거 너무 좀 억울해라고 해서 행정소송이 됐을 때 법원에서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태도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된 조직이고 이게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라고 번번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본인이 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 기자 그렇잖아요. 신문사도 그렇잖아요. 뭐 국장했던 사람. 아니 저도 놀랐어요. 방송국이나 신문사는 신문사는 국장이나 그냥 일반 그 분야는 그냥 보직이 순환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뭐 저희는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은 좀 뭐 다른 문화랑 조직 인사 규정을 갖고 있긴 할 텐데, 근데 정유미 검사가 이러는 것은 친구예요? 그거 하는 거죠. 우리 유미라고 유미 친근해서. 이름은 어려워 보이는 이름이에요. 아무튼 뭐 말한 대로 그 부분인 거고, 이분이 그리고 원래 그 어떤 대단한 수사 이력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전혀 인사관이 아니에요. 된 게 아니라 윤석열 키보드 씨, 워리어예요. 윤석열 씨 막 해줘가지고 이프로스 워리어. 이프로스 워리어로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라서, 뭐 어쨌든 저는 뭐 그런 부분의 반영이지 뭐 크게 뭐. 지금 이 내용도 사실은 이프로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요? 언제부턴가 이프로스가 이제 방송 소재의 그 아주 중요한 소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법무부가 했던 검사 인사 기본적인 컨셉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자. 너네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부적절하게 모든 것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 검찰이 가진 중립성이라고 하는 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이런 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그 4명이 그거 됐잖아요. 그중에 2명이 지금 사퇴 의사를 지금 보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어차피 니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실 그만둘 생각이었었지. 단지 너네들이 나가서 얼마나 전관발을 잘 받을 것인지 그 타이밍 계산했던 거 아니야? 사실 이제 이게 법무부 내부의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전관빨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뭐 중앙지검장이 뭐 사의를 표명한다든지 뭐 중간중간에 우리가 많이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수원지검장, 뭐 광주지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먼저 그 사의를 표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타이밍을 잡은 게 지금 나가야 소위 말하는 정관빨 받는다.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 그때 잘 나간 게 노만석 중앙지검장. 이번 특검이 직무대행이던 이번 특검이 그게 반드시 인과관계는 아니겠지만, 박영수 특검 때와 달리 특검 검사들이 그러니까 중간 나갈 수가 했던 게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들면 박영수 특검 때는 내가 여기서 성과를 보이고 잘해갖고 다시 조직으로 돌아가서 이 정권과 함께 승승장구해봐야겠다. 이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특검을 하면서 검찰 조직은 내년 1년 후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아무리 성과를 내봐야 내가 돌아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 특검 검사들이 안 움직이니까, 말하자면 빨리 돌아와서 내 살 길 찾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들도 소송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없어질 조직인데. 그러니까 막 얘기하신 대로 그래 내가 이번에 탄압받는 이미지를 받고 나가자, 이게 낫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요. 그 지난 그 박영수 특검 얘기하셨으니까 그때 이거 잘해가지고 이 정권과 함께 승승장구해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 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관두는 사람들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일원이죠. 가단이죠. 자, 그리고 국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건 무제한 토론이라는 건 소수 당이 뭐
이제 의석수가 많은 당이 이제 독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의사결정에 항의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근본적인 취지가 그런 것인데 지금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그것과는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61년 만에 필리버스터에서 뭐 마이크가 꺼졌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실제 61년 만에 꺼진 건 맞죠.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했을 때도 마이크가 꺼졌던 적이 있으니까 마이크가 꺼졌다는 점이 같은 거 말고 맥락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소비가 돼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그냥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64년도에 당시 김대중 의원이 했던 필리버스터는 박정희 정권이 선거자금 1억 3천만 달러를 받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구속 수사를 그 당시에 이제 김준현 의원을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여기에 항의하는 내용의 DJ의 이 필리버스터가 있었던 것인데 그때 그냥 폭력적인 국회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마이크를 끄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2025년 의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 그것과 연결되느냐? 그건 좀 다른 이야기다. 완전히 아니 그냥 다른 얘기라고 하면 안 되고 엄청 기분 나쁘다. 감이 될 때를 대야지 뭐 하는 짓이냐. 감히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의정활동하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는 의정활동을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펼쳐졌던 장면들을 한번 보자면 나경원 의원이 그 처음 나와서 가맹사업법 관련한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고 내용도 나와가지고 잘 모르더만. 뭐 다른 얘기 하다가 마이크 꺼지고 이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어제 상황을 보자면 어제는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관련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었던 것인데 여기에 반대한다면서 화면에 보이시는 지금 곽규택 의원이 등장을 한 겁니다. 저렇게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어요. 노래도 깔지. 노래칠리. 네. 61년 만에라는 저 얘기를 하면서 저걸 지금 사실은 우원식 의장을 조롱하는 내용이죠. 완전 조롱했어요. 우원식 의장이 그 12월 3일 밤에 그 국회 담장을 넘었던 곳 장면에 그 사진들이 가짜라 있었기 그러면서. 때문에 그것을 조롱하면서 저런 그 스케치북을 들고 왔고 스케치북을 넘기면서 뭐 러브 액츄얼리의 장면을 자기가 차용했다, 성탄절 느낌 내려고 빨간색 했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막 했어요. 근데 곽규택 의원은 왜 저러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보기 안 좋아요. 진짜 이상해요. 저 사람 저렇게까지 이상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저런 행동이. 왜냐면 얼마나 국회를 희화화의 대상으로 왜 저런지 삼냐면 모르겠어요. 나경원 의원은 가맹사업법인데 사법개혁 막 하면서 어. 판넬 갖고 오고 마이크를 끄니까 다른 마이크를 착용했잖아요. 무선으로. 네, 무선으로. 그거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회를 능멸하는 거예요. 자기가. 곽규택 의원은 이 판넬 들기 전에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거의 1분 가까이 숙이고 앉아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인사 안 한 거.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니까 이거는 진짜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도발을 해요. 국회의장을 계속 도발을 해가지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급심 판결이 공개되는 거에 법조계에 거의 다 맞는 조사를 하면 사람들이 다 오케이 90% 하는 이상이 건데. 찬성을 해요.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딱 도발을 해가지고 좀 의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래요라고 해서 스케치북을 바꿔들더니 제 마이크도 끄게요 의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쁜 진짜 나쁜 정치인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은 정말 정치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누가 좀 고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그 국회의원 품위유지무 위반도 되지만 이거 되게 모욕죄 아니에요? 거의 모욕죄죠. 모욕적이죠. 모욕적이죠. 그 모욕을 주려고 작심을 하고 저거 한 거고 그거를 하면 좋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저거를 패러디해서 여기가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무선 마이크를 썼던 장소다. 그다음에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본인들도 동의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러니까 있다. 자기네가 대표 발의한 것들 전부 다 필리버스터 하고 이상한 거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회법을 개정을 하든지 언제까지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필리버스터라는 건 그냥 일명 깽판치기. 네.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냥 꼬장 부리기 정도로 그냥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단 네, 말이죠. 땡깡. 곽규택 의원 얘기를 했으니까 뭐 개인 의원에 대한 감정은 없습니다만 당선된 이후에 곽규택 의원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법사위. 어떤 장면으로 보통 나옵니까? 법사위 현장에서 막 소리 지르는 장면. 그때 사망하신 돌아가신 그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 그러니까 뭐 그 장면도 정말 여러분 할수 기억하실 없는 테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장면들이라든지 도대체 곽규택 의원이 뭐 바라는 의정 활동이라는 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쇼츠국회라는 신조어를 낳은 주역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하고 쇼츠 나오고 그러면 우리 지지한테 소구되고 그러면 그 알고리즘에서 나는 내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뭐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또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러니까 이쪽이 저러니 저쪽도 저러지 이런 식의 마치 소위 말하는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그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듯한 기사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들 저변에 깔려 있는 정서이기도 해요. 국회 얘기 나오면 에이 정치 얘기하지 마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가 사실관계인지는 정확히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 뉴스다이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거구나. 몰라. 저도 오늘 알았네. 꼭 좀 구독해 주시고 꼭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좀 애정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럴 때마다 난 민망해. 아니 전 좋은데요. 한겨레 유튜브 100만 넘으면 뭐 뉴스다이브도 공개 방송하죠. 너무 난 신나요. 뭐 그런 걸 하려 그래요. 왜 어저께 그래요? 보니까 공개 방송 하더라고요 저녁 때. 안 돼. 97, 진짜? 97. 우리도 해요. 100만. 왜 그래? 100만을 빨리 만들어 주세요. 진짜 현기증 날 것 같으니까 빨리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